남편도 반대가 심했고 사실 주변 모든 사람들이 좀 걱정을 많이 했었었는데 그건 또 당연한 거였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퇴사하는 게 아니고 남편한테도 내가 이 정도 나의 목표 월천 순수익을 벌어서 이 정도가 유지가 되고 공무원 월급보다 이렇게 많이 받는 상태가 되면 퇴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증명을 하셨군요. 대표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간략하게 살짝만 얘기해 주실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육아를 하면서 온라인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어떤 업무를 원래는 공무원이었고 지금은 퇴사를 한 상태예요. 공무원은 몇 년 정도 하셨던 것 같아요? 공무원은 좀 오래 했어요. 14년? 13일면 쉽게 포기하기 어려운 직장인데 어떤 계기로 이 온라인 사업에 진입을 하셨는지가 궁금하네요. 원래 항상 퇴사를 꿈꾸고 있었었는데 또 잘 할 줄 아는 게 없다 보니까 그냥 지내고 있다가 이제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서 뭐라도 좀 해보고 싶은 마음에 온라인 사업을 해봤던 게 성과가 나면서 이렇게 퇴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몇 년 차시죠? 아기 임신했을 때부터 조금씩 해봤었고 제대로 시작한 건 이제 2023년? 그러면 부업으로 먼저 시작을 하셨고 지금 이제 전업으로 전향하신 경우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우선은 대표님 이제 잠깐 사무실을 좀 구경해도 될까요? 네, 됩니다. 지금 여기만 봤을 때는 사무실 되게 작아요. 근데 저기 문이 하나 더 있어서 저 문 안쪽도 혹시 뭐가 있나요? 원래는 집에서 일했었고 이제 사무실을 구한 지 1년 조금 넘었는데 이제 집에서 일할 때 좀 짐을 놔둘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 짐들을 쿠팡에 좀 많이 넣어놨었어요. 이제 사무실을 구하기로 했었을 때 그 쿠팡 물류센터에 많이 넣어둔 것들의 짐까지 좀 고려를 해서 좀 넓게 구해서 50평짜리 사무실을 구했고 첫 사무실이 50평인 거예요? 네, 좀 크게 구했고 원래 이게 50평짜리 하나짜리 건물이었었는데 이제 제가 창고랑 좀 구분해서 창고 계속 보이면 깔끔하지가 못하니까 이렇게 가벽을 세워서 반반 잘랐어요. 그러면 이 벽이 원래 없던 건데 벽을 지금 만드셔서 저 안쪽에 또 대표님들 물건이 있다는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도 지금 좀 여기도 짐이 많이 나와 있어요. 짐이 이제 창고가 가득 생각보다 너무 빨리 차서 이렇게 좀 많이 밖으로 나왔고 이제 창고 반 공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렉을 정리하셔서 물건들 적재하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엄청 넓네요. 여기는 상품들이 많아서 자세히 찍긴 좀 어렵고 여기 이 렉도 제 영상을 보니까 남편분이 엄청 많이 도와주셔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제가 원래 사무실을 처음 구했을 때 이제 이렇게 공간을 어떻게 구성해야겠다 좀 그런 걸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있다 보니까 약간 마음적으로 후달리는 게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도와줘. 그래서 남편이 이거 25평 공간에 되는 이 렉을 남편이 다 직접 설치를 다 해줬습니다. 어찌됐든 아이가 있고 시간이 자유롭지 않잖아요. 어쩌면 회사를 다닌다고 하면 제가 이 일을 선택했기도 한 이유가 처음에 육아휴직을 했을 때 뭔가 다른 일을 해보고 싶긴 한데 뭘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저희 아기가 나중에 이제 커서 저를 찾을 때 제가 이렇게 달려갈 수 있는 제가 항상 옆에 있을 수 있는 좀 그런 일이 뭘까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것 같고 그때 온라인 사업을 하면 시간이 좀 자유로울 것 같고 또 아기가 찾을 때 이렇게 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온라인 사업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중국에서 오는 짐을 받고 이렇게 포장하고 뭔가를 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때 진짜 아기가 옆에 있는데 옆에서 포장만 하면서 진짜 이게 디지털 노마드가 될 수 있는 일인가 이거 진짜 노가다가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노가다가 맞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되게 몸도 힘들었고 이걸 제가 또 원목 제품을 많이 다루는데 그 과정에서 무겁겠네요. 20kg씩 되는 걸 이렇게 옮기고 하다 보니까 좀 몸이 많이 좀 다쳤어요. 지금 손목이랑 발목이 좀 많이 나가서 잘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근데 또 그게 또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욕심이었던 그거를 좀 이제 직원 또 구하고 뭐 내가 조금 덜 벌더라도 위임을 하면 괜찮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또 직원 구해보고 하니까 확실히 좀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포장도 제가 안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기획 같은 것만 집중할 수 있고 또 아이가 저 찾을 때 뭐 어린이집 행사 있거나 제가 바로바로 갈 수 있고 또 제가 요즘 금요일에 출근을 안 하고 있거든요. 4일만 근무하시는. 네네, 거의 4일만 근무를 하고 있는데 평일에도 제가 시간을 좀 조절해서 일을 하는 편이고 금요일 그때는 거의 좀 만나야 되는 업체나 대표님들 주로 만나는 시간으로 노는 건 쓰고 아니네요.
네네, 놀진 않고 그런 시간으로 쓰고 있고, 제가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보니까 좀 디지털 노마드 느낌도 나고 확실히 아기 키우기에 괜찮은 직업이다. 물론 제가 욕심을 내는 만큼 더 몸을 갈아 넣어야 되고 아기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질 수 있겠지만 또 그건 조절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누군가는 대표님이 되게 쉽게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대표님이 사무실 얻기 전에 스터디 카페를 그렇게 가시고 저녁 늦게까지 거기서 근무를 하신 걸로 제가 기억에 남아요. 그때는 또 아기가 되게 갓난 아기였어요. 이제 돌 지났을 때 제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본인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갔다 오는 시간만 제가 쓸 수 있었고, 또 아기가 갔다 오면 또 제가 육아를 해야 되고, 또 아기가 잠든 시간 한 10시, 11시부터 새벽 2, 3시까지 이때밖에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잠을 줄이고 그 시간에 좀 많이 갈아 넣었죠. 또 그때는 또 퇴사라는 목표가 강했다 보니까 좀 제 몸을 갈아 넣는 만큼 성과가 나오는 구조였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최근까지만 해도 좀 많이 갈아 넣었어요. 사무실 구하고 나서도 제가 아까 1년 동안 혼자 일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기 어린이집 등원시키고 나면 와서 출근을 하고 다음에 다시 아이 하원시키러 가고 또 아기가 잠들면 다시 와서 일을 하고 이런 좀 구조였었는데, 이제 이렇게 여유가 생긴 건 진짜 최근. 사실 사업이라는 게 본인이 갈아 넣는 만큼 성과가 나오는 구조라서 갈아 넣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엄청 열심히 하셨네요.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링겔 맞은 사진을 제가 받았었는데, 좀 링겔은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최고를 달렸다가 마지막에 아프면 이제 병원을 가시고, 또 병원에서 치유되면 또 나오시고. 잘해내고 싶은 마음에 좀 사실은 몸을 생각하고 달려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했고, 그런 게 좀 건강에 좀 악화로 많이 왔고, 그래서 최근에 그런 신경의 변화로 인해서 직원을 구한 것도 있고, 이제는 좀 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 많이 버는 것도 좋지만 적당히 벌고 건강도 챙기고 가족도 챙기고 싶다는 그런 좀 생각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도 이걸 하면서 느낀 게, 우선 목표가 가정인데 가정을 지키려다 보면은 또 돈을 못 버니까. 대표님이 지금 현재 팔고 계시는 상품 종류가 어떤 종류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처음에 이제 임신을 했을 때 이 일을 시작했고, 또 아기를 키우면서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제 관심사, 제가 잘하는 분야가 좀 유아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유아 제품을 하게 됐고, 또 아기를 키우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게 뭘까 이러면서 소싱을 하다 보니까 계속 유아 제품을 좀 하고 있고, 기존에는 이제 쿠팡 채널과 스마트 스토어 이런 채널을 많이 하면서 유통을 주로 해왔다면 이제 좀 브랜딩을 하고 싶은, 좀 자사모를 좀 키우고 싶은 그런 단계여서 이제 직원도 구했고 같이 으쌰으쌰 해보고 있는 그런 단계예요. 육아 제품은 이제 일반 생활용품 같은 경우는 그냥 중국에서 사서 팔면 되는데, 육아는 또 인증이라는 게 좀 필요해서 다들 조금 어려워하는 이제 허들이 있는데. 그죠. 처음에는 그 인증받은 제품을 제가 위탁 판매를 했었었고, 위탁 판매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제품을 잘 팔아도 저한테 남는 게 한 10% 정도밖에 안 돼갖고 조금 불합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직접 해보자, 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직접 어린이 제품을 갖고 와서 KC 인증을 받고 판매를 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증 비용이 근데 솔직히 적은 금액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대표님이 어느 정도 리스크를 안고 판매를 하시는 거네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진입장벽이면서도 허들이면서도 리스크도 있는 게, 아무래도 KC 인증을 하나 받으려면 금액이 다양해요. 저 같은 경우는 40만 원짜리도 받아봤고 500만 원짜리도 받아봤거든요. 근데 이것도 처음부터 500만 원이란 비용을 받았던 건 아니고 좀 어느 정도 받아보고 판매를 해보면서 이게 되네 이러다 보니까 KC 인증 500만 원을 받으시는 단계가 된 건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못 들어오죠. 또 들어오더라도 굳이 제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을 같이 들어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들어오면 다른 걸 비용을 주고 들어와도 되니까, 또 애기 엄마다 보니까 어떤 게 필요한지도 알고 그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니까. 저도 뭐 처음부터 많은 상품을 다뤘던 건 아니고 지금도 그렇게 상품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는 좀 브랜드를 키우려면 좀 상품 수가 더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최근에는 새로운 상품 소식도 많이 했고 이제 KC 인증 받는 준비를 하고 있고. 처음 시작할 때랑 지금은 엄청 많이 바뀌셨겠네요. 그죠. 처음에는 뭘 팔아야 될지 몰라서 진짜 많이 판매를 해왔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유아 제품만 아니라 뭐 리빙 제품부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한테 많은 상품을 더 찾을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KC 인증까지 받게 된 것 같고. 네, 여기서 제일 궁금한 게, 어떻게 보면 그런 상품들을 잘 찾았기 때문에 지금도 남들이 안 파니까 그걸 잘 파시는 것 같은데, 그런 소싱 능력이라는 거는 감인가요? 사실 지금은 감인데 그 전까지는 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저것 많이 팔아보다 보면 하나 둘씩 이렇게 얻어걸리는 게 있어요. 이게 왜 잘 팔리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좀 잘 팔리고,
진짜 이게 이만큼씩 팔릴 게 아닌데 막 2, 300개씩 갑자기 잘 팔리는 그런 상품들이 하나씩은 입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게 왜 팔릴까? 또 저는 그렇게 갑자기 많이 팔리는 상품들은 고객한테 연락을 해봤었어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계속 학습이 되고 공부가 되고 이게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감으로도 소싱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는데 근데 그게 다 경험치에서 나오는 그런 노하우가 이제 된 것 같아요. 이게 남편분은 대표님을 그렇게 응원하지 않으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어떻게 됐든 공무원이시고 7급이셨기 때문에 누가 봐도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14년 차니까. 남편도 반대가 심했고 사실 주변 모든 사람들이 좀 걱정을 많이 했었었는데 근데 그건 또 당연한 거였다고 생각해요. 제가 처음부터 7급이었던 건 아니고 원래 9급으로 들어와서 7급까지 승진을 했던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조금만 더 승진을 하고 그러면 관리자의 입장이 돼서 조금 더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계속 열심히 일을 해서 승진을 해놓고는 왜 이제 와서 좀 그만두냐 그리고 그 안정적인 직장을 왜 그만두냐 그에 대한 걱정이 많았던 것 같고 또 남편 같은 경우는 그런 불안정한 그런 게 싫어서 그래서 공무원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해는 충분히 했어요. 저도 남편이 반대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퇴사하는 게 아니고 남편한테도 내가 이 정도 나의 목표 월천 순수익을 벌어서 이 정도가 유지가 되고 공무원 월급보다 이렇게 많이 받는 상태가 되면 퇴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증명을 하셨군요. 그러니까 남편도 처음에는 당연히 그게 안 된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알았다 그쵸.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점점 제가 막 잠 많은 걸 아는데 제가 잠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애가 그런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안 씻고 안 먹고 안 씻었어요. 씻는 시간을 줄여야 되니까 일할 시간이 부족하니까 네. 애기도 봐야 되고 일도 해야 되는데 좀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씻는 시간, 이렇게 먹는 시간, 자는 시간을 좀 줄여가면서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어느 순간 제가 일이 너무 많은 날은 좀 이렇게 휴가를 내고 돌아서 같이 물건도 싸주고 이렇게 도와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저한테 왠지 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제가 골표를 다 쓰고 퇴사를 한 거죠.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같이 중국을 같이 출장을 가신 걸로. 사실 그렇게 남편이 이제 제가 해주는 걸 응원하고 있지만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온전한 이해도는 없으니까 또 마침 그때 제가 중국 공장을 이제 가야 되는 일이 생겼고 또 저도 처음 중국 이제 공장을 그 이후로 몇 번 가봤는데 그때는 처음 가는 거다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무서워서 남편한테 같이 가자. 그래서 같이 가고 이후로 좀 많이 바뀌긴 했어요. 남편이 중국 공장 갔다 오고 중국이란 나라를 보고 거기 그 중국 현지인들하고 제가 이렇게 대화하는 것도 보면서 중국 시장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졌고 제가 하는 일에 굉장히 이해도 많이 해주고 응원해주는 그런 좀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부럽네요. 어찌됐든 뭐 대표님은 이제 사업을 공무원에서 부업으로 시작했고 지금 전업까지 됐는데 혹시 목표가 있나요? 올해 목표? 올해 목표하고 있는 건 이제 직원을 뽑았으니까 성과도 더 매출도 더 늘려야 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브랜딩도 하고 진짜 조금 더 잘 되면 그걸 이제 엑시트도 하고 예전에는 저한테 100억 매출 이렇게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는데 100억 매출은 입에서 아예 안 나오시네요. 뭣도 모를 때는 제가 막 하는 만큼 계속 성과가 나오고 영원히 잘할 줄 알았는데 사업이 그렇지 않죠. 그렇죠. 100억은 정말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조심히 하고 있고 그냥 열심히 하겠다. 작년에 사실 온라인 사업이 좀 많이 안 좋다 보니 주변에서 그만두신 분들도 있었고 네. 또 부업으로 하시던 분들이 또 이렇게 회사로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런 맞아요. 걸 보면서 그냥 올해 목표는 좀 잘 버텨내는 거, 살아남는 거. 혹시라도 퇴사는 후회한 적은 없었던가요? 순간순간 후회한 적이 사실 조금씩은 있어요. 있죠. 근데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고 정말 나를 지켜줄 이렇게 울타리가 없다는 그게 너무 크고 또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저희 남편이 또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쿠팡이 망하고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도 남편이 그 벌어다 주는 돈으로 좀 생활이 유지가 되고 있었던 게 있는데 좀 가장들한테는 좀 제가 더 고민을 많이 해보라 이렇게 조언을 좀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육아맘들 중에도 이런 대표님을 보면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말 못 하겠더라고요. 온라인 사업 쉽단 말을 이제 전혀 못 하겠고. 근데 혹시라도 대표님이 조언이든 아니면은 팁 같은 것도 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책도 내신 걸로 알고 있어요. 책 냈습니다. 작가시네요, 이제. 근데 저도 그 책이 나쁘지 않은 게 어떤 블로그에 모든 정보가 많이 있는 걸 대표님이 올린 걸 보고서 그 기록을 남겨놨던 게 정말 대단하구나. 그리고 그 블로그를 보고 대표님 단톡방에도 한 500명 넘게 유입된 걸 제가 봤는데 근데 그 방에서도 어떻게 보면 정보를 계속 공유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 온라인 사업이라는 그 특정된 딱 분야보다
온라인 사업 자체는 당연히 쉽지 않아요. 워낙 하시는 분들이 많고 하면 할수록 또 쉽지 않다는 것도 느끼시고 생각보다 노가다 하실 것도 많고 돈이 또 새는 것도 많아요. 돈을 벌어도 그 돈이 온전히 월급처럼 제 돈이 아니고 뭐 세금이나 물건을 사는 데 나가는 돈이 많아서 온라인 사업 자체는 쉽지 않지만 뭐라도 해보시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온라인 사업이든 블로그를 하시든 스레드를 하시든 뭔가를 하다 보면 그 경험치가 쌓여서 다른 것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거를 제가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육아한 맘들이 좀 도전을 해보는 걸? 아기도 키우면서 뭔가를 해보고 싶고 그런 생각도 많고 또 경력이 단절되다 보니까 좀 고민이 많으실 텐데 그런 와중에도 요즘 워낙 부업도 잘 돼 있고 뭐 AI 유튜브 이런 것도 많고 하시니까 뭐라도 시도를 해보시면서 본인한테 맞는 걸 찾아 나가는 이 과정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대표님 책을 보면은 뭐 온라인에 대한 것도 조금 공부 아닌 공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아무튼 뭐 오늘 이렇게 영상 찍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뭐 혹시라도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책도 많이 구매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인사 한번 감사합니다.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